네, 잘 보입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 케이스 프로젝트 포지션 사실 제가 이 환자가 제가 한 번씩 저희들 원장님한테도 환자 이런데 뭐 여쭤보고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도 좀 있고 사실 초음파는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일단 한번 보시죠. 31세 여자 환자인데 피곤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왔다. 근데 뭐 옆에서 보니까 목도 좀 커져 있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약간 고이터처럼 보이긴 하는데 명확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술이나 뭐 이런 거 없고 뭐 가족 역상에 뭐 친이 뭐 하이포사이로이디즘으로 뭐 치료받고 있다. 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살이 쪘거나 빠졌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랩을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프리티포, T3 뭐 증가돼 있고 TSH 감소돼 있고 그다음에 뭐 자가항체 검사들에서 양성 소견에 TSH 리셋 안티바디 많이 증가돼 있어서 아 그레이브스구나. 갑상선 초음파를 하니까 뭐 이스무스도 뭐 보통 0.5cm 이상 크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0.7 정도 되고 또 에피 다이아메트가 라이트 레프트가 뭐 2cm 이상이면 좀 크다고 하는데 뭐 사실 젊은 여자 54 키가 한 150, 한 3, 4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50kg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보다는 어쨌든 갑상선이 좀 크다. 그 도플러 끼워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바스쿨라티가 좀 증가되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니스트 에코처럼 하이퍼에코제니까 뭐 하이퍼에코이칸 그리고 노들도 이렇게 이거는 퓨어시스트한 노들로 이렇게 보이는 걸 오늘 배운 걸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왼쪽에 요 보면 이 퓨어시스트의 코메타일도 좀 보이는 그런 노들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6개월마다 일단 팔로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랩 때문에 조금 저도 마음 고생하고 환자도 고생하고 했는데 사이즈는 사실 이게 제가 잘못 쟀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크기 변화 없이 사이즈 줄었다는 그런 것을 6개월 뒤에 다시 했고 그다음에 뭐 바스쿨라티 예전 증가돼 있고 약간 조금 전에보다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조금 더 보이는 듯하게 하는데 뭐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때는 좀 동영상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약간 거칠어 보이고 좀 바스쿨라티가 좀 많이 증가돼 보이는 그런 소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초음파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동영상 옮겨서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고 세 번째 또 왔을 때도 뭐 여전히 뭐 커져 있고 뭐 믹스드한 헤테로제니어스한 에코제니스티를 보이고 바스쿨라티는 여전히 증가되어 있고 뭐 이때도 자가항체는 여전히 계속 높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스쿨라티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작년 12월에 좀 했던 건데 그때도 여전히 뭐 사이즈는 많이 커져 있고 이스무스도 좀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런데 사실 이 환자를 이제 보면서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증상은 다 좋아졌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제가 표를 이렇게 다 그렸는데 TSH 떨어져 있고 프리티포 증가되어 있고 뭐 자가항체 TSH 리셋 안티바디도 이 약을 갖다 처음에 메치마조를 푸티 디바이드 2 그러니까 그렇게 썼거든요. 뭐 체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책에는 뭐 경증 중등도 12월을 해가지고 약을 쓰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증명했습니다. 근데 약을 이렇게 썼는데 오히려 리셋 안티바디 오히려 증가하고 프리티포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T 디바이드 3로 하루 6 TID로 이렇게 복용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잘 안 떨어지고 프리티포는 오히려 증가하고 TSH 리셋 안티바디는 조금 감소했는데 요때 또 보니까 사실 메치마조를 쓰면 항상 뭐 얘기하는 게 뭐 A 그래뉼러 사이토시스 있으면서 뉴트로페닉 피버나 이런 것도 바라고 되는데 그날따라 또 킴스 온라인 들어가서 그걸 메치마조를 쳐서 보니까 혈소판이 감소되더라도 뭐 이런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혈소판이 원래 16만 개, 17만 개인가 그랬는데 8만 개나 7만 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지금 뭐 골수 쪽에 뭐가 매치맞은 것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전화를 했는데 사실 전화할 때 갑상선도 좀 같이 보시고 거기서 좀 큰 변화 좀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혈소판만 PB 스며 하고 뭐 어그리게이션 돼서 뭐 괜찮다 해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환자가. 그래서 또 약을 쓰고 있는데 약을 쓰더라도 TSH는 더 이제는 더 떨어지더라고요. 또 떨어지고 프리티포는 뭐 고만고만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환자는 뭐 증상은 뭐 조금 낫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증상이 시비어하진 않고 이제 뭐 작년 재작년이죠. 12월부터 이제 리셋 안티바디가 좀 떨어지면서 환자랑 이제 조금 따인 같다. 그래서 메치마졸도 포티 디바이드 2로 좀 줄이면서 팔로 쭉 하니까 이제 계속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4까지도 떨어져서 이제 2T 디바이드 2로 또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이게 12월 달에 계속 떨어지다 12월 달에 또 하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이 TSH가 이렇게 16.7로 올라가고 프리티포는 8%로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리셋 안티바디는 또 오히려 또 전에보다 또 올라가 버리고 이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신지로이드도 쓰고 메치마졸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보고 이게 랩이 이게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그 환자 팔로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또 다시 이번에 해보니까 메치마졸 그냥 원티로 그냥 계속 먹으라고 하고 했는데 갑상선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TSH도 리셋 안티바디도 그 전만큼은 아닌데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면 이때가 9번째 그때 랩 했을 때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안 그래도 혈소판으로 한번 고생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환자 보는 게 조금 이거 내가 이거 갑상선 이분 그레이브스라고 생각하고 30세 여자 환자고 제가 2년 봤으니까 33세가 됐는데 임신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일을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 전에 한 번씩 정의당 원장님한테도 갑상선 이러는데 뭐 이걸 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이제 갑상선 항진 시 치료 시 시장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장님들 그 이킹스 온라인에서 보니까 TID를 쓰는데 원티 TID 그다음에 60ml까지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 환자는 증상도 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리셋 안티바디 보고 처음에 시정 용량은 40 디바이드 2로 시작해서 잘 안 떨어지니까 좀 올리긴 올렸는데 이게 경등도 중등도 시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신지 우리 내공비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그 정당 원장님하고 그 한동 원장님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저희가 진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말도 많이 시비어를 나누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유명 원장님이 그 정도 레벨에서 이제 브리티포반 3.0 후반, TSI가 22, 그 다음에 갑상선에 보이터가 있는 그 정도 보이터도 안 맞을 정도 되는 거고, 한 40 정도 사용했으면 아마 적절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아마 적절했을 거고, 저는 이제 보통 브리티포가 아주 한 7.77에 높고, TSI도 높고, 보이터도 심하고, 이러면은, 이제, 메트마졸을 6T 쓰고, 여기까지 제 경험으로는 12T까지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9T로 조절이 안 돼서 12T까지 쓴 적은 있고, 그 다음에 메티마졸은 PTO보다 반감기가 기니까, 보통 PID로 썼다가 나중에 PD를 줄이고요. PTO 같은 경우에는 9T 정도 쓸 때는 3T TID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니셜 브리티포가 3.61이었거든요. TSH는 0.01이었고 TPO하고 TG가 양성이었고 안티-TSH 리셋 안티바디가 이거는 이제 블로킹 이니비터니까 어쨌든 TDII인데 19.9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T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적절한 용량이었지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TS 리셉터 안티바디 액티비티가 이 약을 썼는데도 이제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경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이런 그 외에 소셜 백그라운드 같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그런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이 6월부터 9월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제 약을 충분히 썼더라도 그런 어떤 소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이게 잘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았나 해봐야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용량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이 정도 수치면은 6T 정도, 한 4T 정도 쓰고 보통 한 2점에서 3점대 정도 되면 한 3T 정도 그래 쓰거든요. 그러고 한 5, 6 이상 올라가면 처음부터 메트마졸을 3T DID부터 쓰고 인대로는 40, 20ml DID나 그래 쓰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 사람은 처음에 이게 한 3개월까지는 안 떨어졌으면 오히려 용량을 올렸으니까요. 이 경우는 왜 이래졌는지는 그 당시에 환자가 이제 둘에서 읽은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님 스트레스는 되게 많이 받는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좀 일도 바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한 가지 코멘트 드릴게요. 예. 저 한종훈입니다. 예, 그 갑상선은 이게 이제 환자가 프리티피온 레벨이 굉장히 뭐 한 7, 8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한 20에서 30 정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수치의 레벨에 따라서 약을 정한다기보다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이 갑상선 약은 도즈 디펜던트하게 사이드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메치마르인 걸 높였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어베르노사이토시스 이외에도 프로라이티스라든지 그 가려움증, 얼티카디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OTPT가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고 해서 처음에 시장 용량은 수치가 많이 높거나 낮거나 그걸보다는 일단 20에서 30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실 거는 환자분의 이제 컨디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환자분의 서브젝트한 심점이 여기서 팔피테이션이 심하다든지 바디웨이트가 심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올라가는 게 맞고요. 팔로업 하시는 시기를 보면 이 갑상선 약은 초기에 이 짧게 팔로업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약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반응을 안 하고 이 얘기처럼 병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를지 그거를 초기에 지금 6월 27일 날 팔로업하고 뒤에 팔로업하는 기간 좀 길거든요. 적어도 4주 이내에 약을 팔로업을 하면서 CBC, LFT도 팔로업하시고 환자 심틈을 보고 초기에 빨리 그러니까 몇 번의 약을 조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고 나면 약 조정이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약을 처음부터 높이 보시면 사이드를 경험하시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수치가 높더라도 20이나 30하고 만약 팔피테이션 같으면 인디랄 같은 심통 컨트롤을 좀 하면서 한 달 간격으로 약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고 약을 올리시거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초기에가 변동이 좀 심하거나 약이 안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기니까 초기에 팔로우를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환자 예를 들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리셉트 안티바디가 이제 정상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뭐 강의를 들으니까 뭐 갑상선 항진증은 재발도 잘하고 해서 보통 뭐 레미션 비슷하게 오더라도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더 써라 그렇게 오래 쓸수록 이게 리커런스 레이트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이게 좋아졌다 그러면 언제까지 약을 이렇게 써야 되고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약은 이제 쭉 쓰셨단 말이죠. 쓰다가 이제 10월에서 20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티코가 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앞서 말씀하셨던 2021년 9월하고 12월 사이에 보시면 6월에 TSH가 벌써 6월에서 9월 사이에 TSH가 변화가 있어요. TSH가 올라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유리티폰은 계속 떨어져 있고. 그러면 여기서 메티마조를 원티로 줄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SH가 더 올라가는 거를 좀 예방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16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본래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저 같으면 TSH가 이제 올라온 걸 보고 크리티코가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SH가 스프레션 레이트 이제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투트에서 원투로 아마 9월에 약을 풀렸습니다. 아마 풀렸으면 그 다음에 요 뒤에 10월에 변화가 되었을 거고, 그렇다고 12월에 이렇게 TSH가 올라가고 유리티브가 낮다고 해서 블록 리플레이스 세라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블록 리플레이스 세라피는 처음에 이제 갑상선 약을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아주 고이트도 크고 이런 사람들한테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데 갑상선 수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나 이럴 때 그 하이도즈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약을 좀 더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메티마졸 같으면 원티 같으면 뭐 메티마졸 반화를 줄인다든지 뭐 카멘 반화를 줄인다든지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고 이 경우에도 보면 메티마졸 두 알 쓰다가 16이었을 때 원티를 줄이니까 바로 유리티포도 올라오고 TSH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용량 조절을
또 해결되는 문제지 굳이 블러드 테스트 세라피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메티마졸의 도즈의 그 용량 어저스먼트는 프리티포로 이제 쭉 떨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 용량을 줄이면 되고 TSH는 나중에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TSH가 그러니까 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 9월하고 12월 사이에 프리티포는 그 6월하고 9월 사이에 프리티포는 개발하는데 TSH가 되니까요. 그럼 요 이제는 TSH가 이제 변하는 시기라고 인지하고 가상성 용량을 줄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쓸 거냐? 이제 얼마 됐죠? 이제 거의 한 이제 1년 반, 이제 한 2년 가까이 다 돼가지고. 네, 1년. 근데 아직 TSI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보이터도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이게 TSI 레벨하고 보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TSI가 높으면 보이터도 좀 크고 보이터가 돌면서 TSI가 보이터가 떨어지고 TSI도 같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보이터는 아마 좀 있을 거고 지금 경우에는 용량을 더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요즘 이제 그 EOD라고 해서 Every Other Day Treatment라고 해서 그걸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대학에 있을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가상성 그러니까 메티마졸을 끊을 때 항상 EOD를 거쳐가거든요. 그냥 반알에서 매일 반알에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반알까지 최대한 줄여가 Every Other Day 써가지고 괜찮으면 스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봐서는 메티마졸을 줄여가지고 여지도 있고 2.5로 줄일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2.5를 에브리어드 그냥 그 줄여서 TSH가 4.8이니까 좀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이는 거는 봐가면서 반알로 줄이고 반알에서 또 크리티코나 TSH, TSI의 변화를 보면서 2.5를 이제 에브리어드 데이로 해서 괜찮으면 이제 약을 한번 보이트도 줄여놓고 그러면 약을 끊는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게 2년이 걸리면 2년, 3년이 걸리면 3년 그걸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레미션이 더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2, 3년 만에 끊을 수 있는 환자를 4, 5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원티에서는 반환을 줄이고 EOD로 갔다가 그 괜찮으면 한번 스탑을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8개월이지만 실제로 18개월 치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주 예후가 좋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는 걸리고요.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처음부터 이제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으로 3분의 2밖에 완치가 안 된다. 이 부분도 꼭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끊을 때도 한 상당수에서는 재활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면 신지로이드하고 신지옥시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뭐 한 번씩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두 개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다르지. 두 개의 차이가 없고 콤지로이드하고 신지로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콤지는 그 T4하고 T3B가 그게 T4하고 T3B가 4대1, 5대1 정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갑상선 약을 줄 때 이제 우리가 그 기능 제압 때 한 10% 정도는 일반적인 신지로이드 T4 트리트먼트만으로 증상이 호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콤지로이드도 바꿔서 줘보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병의 콤지를 좀 권장하지 않는 게 콤지가 원래 권장되는 게 이제 T4, T3B가 한 13대, 14대 정도를 권장하기 때문에 이게 콤지가 좀 용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권장이 되지 않는 게 신지하고 신지록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젊은 여성이고 임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약을 계속 매치마다 계속 쓰면 됩니까? 임신 계획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PP로 바꿔야 됩니다. 미전부터 임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임신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는 PP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임신 계획을 하고 접어들었다가 액션을 취한 되면 그냥 임신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임신하려고 계획합니다 하면 PP로 바꿔야 됩니다. 그 메치마졸 사용 시에 에그레놀사이티스 얘기는 많은데 이게 약전에 보니까 뭐 PLT 감소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제가 이거 보고 환자 떨어지지도 않고 PLT가 감소되니까 혈소판 감소되니까 전화했는데 뭐 거기서는 뭐 어그리게이션 됐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이게 뭐 넘어지만 있습니다. PLT가 떨어지는 경우도 아주 떨어져 저도 봤는데 그냥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제 환자 하나가 그 그레이브 디지즈였는데 판사이토피니아가 가끔 오거든요. 보통은 그
뮤커 사이트가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어네미아가 오는 경우는 많은데 프로이티리트, 그러니까 썸버사이토피니아가 오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환자는 프로이티리트가 한 6만 개 정도까지 떨어져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조심한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스포티브만 해주면 이게 좋아지면서 이게 다시 지금 현재는 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CBC는 이게 그 메치마조닉을 사용할 때 항상 CBC는 그 WBC만 보이는 게 아니라 HB, 프레디트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갑상선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레이브스나 이런 것도 보면 갑상선 자체가 이게 콜스하고 뭐 어쨌든 조직 자체가 파괴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에서 하시모토나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자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이게 뭐 그런 것 같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해서. 그 레미션 환자의 한 10%는 나중에 그 기능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완치, 그러니까 약을 끊고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완치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아주 드물지만 한 10년 지나도 재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또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갑상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레미션 됐을 때 나중에 기능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한 10에서 15%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한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기능자가 올까? 그런 아까 봤던 그런 리셉터 안티바디와 동반하고 있는 TPO나 TG 안티바디 이게 유무에 따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고요. 보통 그 정도 비율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약간 이제 완치됐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은 코멘트를 한번 다시 뭐 이거는 뭐 다 대답된 거. 그래서 제가 이게 킹스 온라인에서 그래 보니까 뭐 이게 아까 제가 좀 경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무가립성 백혈구암 혈소병 감소증 뭐 이래 되니까 사실은 뭐 대답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사심을 채운 케이스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젊은 여자들이 그레이브 디지즈로 와서 치료할 때 임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묻거든요. 근데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레이브 디지즈가 완전히 컨트롤 되기 전에는 임신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메치마조를 임신 중에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얘기할 때는 임신은 그레이브 디지즈가 컨트롤 되고 난 다음에 하세요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그 와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이거 메치마조를 썼을 때 리스크하고 그 다음 그레이브 디지즈로 인한 폐하에 대한 리스크하고를 얘기했을 때 그레이브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메치마조를 하면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레이브 치료 중에는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하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배웠던 게 그 임신 때 휴먼 HCG인가 이게 HCG 고나도트로핀 그게 임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원래 TSH하고 뭐 분자가 뭐 50% 정도 비슷해서 갑상선을 TSH처럼 자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갑상선 그레이브성이 더 나빠지는 겁니까? 보통은 그레이브 디지즈는 임신 중에 좋아집니다. 이뮨 모듈레이션 때문에 좋아져서 소량으로 쓰는 경우는 약을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레이브 디지즈가 있는 상태에서 메치마조를 쓰든 콘지로이드를 쓰든 PTO를 쓰든 간에 그 약 자체가 테라토체닌 이펙트가 낮다고 하는 거지 완전히 없다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레이브 디지즈를 치료하고 나서 약을 끊고 임신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임신됐을 경우에는 아까 정희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조정하는데, 약을 조정할 때는 약을 안 쓰고 그냥 그레비즈를 놔뒀을 때는 태아에 더 많은 나쁜 영향을 주니까 약을 쓰는데 조심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그레이브 디지가 좋아지니까 약을 소량으로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임신해도 약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먼저 안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젊은 여자라서 32세.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호명 선생님 그 HCG 이야기는 HCG는 이제 보통 임신 12주 안에 그 포션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임신 전체를 보면 한유은 원장님 이야기하신 이뮤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또 그런 이 TBG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상선 전반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HCG는 초반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는 PTU를 쓰고 세컨 서드에 메티마이올 쓰자 이래 돼 있는데, 근데 퍼스트 트라이메스터의 PTU가 조절되는데 굳이 세컨 서드에 메티마이올을 같이 체인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임신하기 전에 그 메티마이올 어느 정도 수치에 조절되면, 아까 한용 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갑상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임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조절하고 임신 계획의 단계에 들어가면 안티바이오틱 바꾸고, 임신하면 임신 끝날 때까지 그냥 안티바이오틱 쓰고, 임신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갑상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끝나고는 다시 이제 메티마이올 드세요 하고 메티마이올 체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원장님 책에서도 진짜 들을 수 없는 답변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환자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이호명 원장님 좋은 케이스, 그리고 정의당 원장님과 한정원 선생님께 좋은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발표 원하시는 증례 같은 거 있으신지요? 그 앞으로 증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케이스도 가능하고 뭐 특별한 케이스도 가능하지만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도 우리 다른 회원님들하고 증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잘 모아서 앞으로 뭐 증례집 발간 같은 것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증례 있으시면 많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정훈 정의당 원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라서 강의가 없고요. 그 다음 주 3월 16일은 또 3주차이기 때문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3월 23일에 간 초음파 기본 스캔법과 간종계에 대한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따로 나중에 밴드를 통해서 스케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영임초 강의 소식을 전달받으시려면 대경 내과 의사회 밴드나 영임초 밴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임초에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 그쪽으로 문자 주시면 가입 안내 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은 제가 단톡방에 제 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하신 원장님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다시 뿌려드리겠습니다.